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지은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 거제 석유 비축 기지에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서 당국이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일단 민항기로 잠정 결론이 났긴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부터가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고리 원자력이라든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 드론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원자력 시설이라든지 석유 비축 기지 시설에 불법 드론 비행 건수가 총 61건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시설 경비에 이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남 거제의 석유 비축 기지 시설에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죠. 네. 3일간 야간에 한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 상공에 이제 그 비행 물체가 날아다녔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네. 우리 경남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죠. 네. 당국은 물론 이제 경남 도민들이 이제 상당히 이 소식을 듣고 긴장성이 있었는데, 역시 제일 긴장을 하는 것은 군인과 경찰이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일 동안 조사를 해서 이 관리 당국이 한국석유공사인데 지난달 30일에 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 비축기지 주변 한에서 발견된 비확인 물체를 민간 여객 수송용 항공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석유 비축기지가 총 9곳이 있는데, 네. 특히 거제 지역에 관심이 가는 곳은 이게 국가보안시설이 최고 높은 등급이 이제 가급, 나급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가급으로 아주 최고로 높은 그 국가보안시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도 불가능하고 비행 물체 접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석유 시설이 그 화재가 난다든지 사고가 터지면은 이거는 도민의 어떤 생명 안전, 또 국가 경제에도 네.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갖고 있죠. 일단 국가 보안 등급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높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저는 딱 보고는 오버랩 되는 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무인 드론 공격을 받았다. 네, 이 사건과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두 곳이 이제 드론 공격으로 파괴가 됐고 피해가 네. 막심했죠. 근데 사실은 사우디가 설치한 기존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이게 아무것도 작동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 항공기는 크고 빠르고 높게 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드론은 드론은 느리고 적어도 이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 피해라고는 하지만 막연한 피해가 아니고 199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동시 급락을 했습니다.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제 안티 드론 장비라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네. 드론 이제 제밍이라 그러는데, 제밍은 전파 신호를 교란하는 장치를 보고 제밍이라고 그러고, 또 안티 드론은 이제 대표적인 게 다른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 위에서 그물을 떨어뜨려서 이제 포획을 합니다. 이게 그냥 파괴를 시키면 다른 데 또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안티 드론 두 가지 기술인데, 영국 공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미 5년 전부터 방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이제 외산이고, 네. 지금 이제 한 2, 3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연구를 국내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거제에 나타난 민항기가 드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일단 민항기다라고 난 상태인데, 근데 군과 경찰 또 드론 전문가 이렇게 양측이 조금 서로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야간에 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멀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 뭐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이 이제 뭐 10일 이상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공신력을 갖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뢰가 가는데 비행 물체는 이제 우리가 드론과 비행기에 세 가지 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연료 문제, 그다음에 비행 시간, 비행 고도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드론은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그 기름을 연료로 쓰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비행 시간도 비행기는 아주 장시간 날 수가 있고 드론은 보통 한 15분 내외 20분까지도 쓸 수 있는데 그다음 비행 고도도 이제 비행기는 최소한도가 그 1000피트죠. 비산악 지역은. 그리고 네. 산악 지역은 2000피트.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하면은 약 산악 지역은 600m 이상을 날아가야 이제 이게 비행이 안전 고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그 이 비행 물체는 이 궤적이 이제 그 제주도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이 항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궤적하고 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민간 항공기를 추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해안기지에 설치된 열상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항공기 불빛으로 이제 판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를 터낼 경찰은 그 비행 물체는 그 대테러 용이점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들은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라든지 적외선 촬영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죠. 단정적으로 이거는 그 비행 물체라고는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뭐 이 지역이 또 뒤에 이제 그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산악과 비산악 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곤 하지만 조금 더 우려스러운데 마음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참 원전에 버금가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확인 비행체에 좀 취약한 곳이다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긴장감이 저 또한 들기가 마련인데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연료 비축 기지가 9개가 있고 네. 또 LPG 저장 시설이 하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요 보안 목표 시설 납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원유를 저장하는 거제, 여수, 울산, 서산에 있는 기지는 각 원자력 발전소하고 동일한 각급이 최고 등급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통제 공역이 네. 설치된 곳이 울산과 구리 두 곳뿐이에요. 아. 근데 심지어 이제 울산은 원전 금지니까 통제 공역이고 네. 구리는 서울 비행 제한 구역에 이제 근처에 있어서 이제 어부지리로 이렇게 된 두 가지인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반경 18km까지 드론 이제 비행이 금지돼 있고 나머지 7곳은 낮에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전 신고하고 허가가 필요한데 해가 진 이후에 비행이 금지되고 국방정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 정도밖에 규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제모 장비 아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전파를 쏴서 방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중인데 문제는 전파법에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VIP 경호의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좀 웃기죠. 네. 이제 있는데도. 예. 그리고 그리고 뭐 비행 금지 구역에서 뭐 하다가 드론을 띄우다가 걸려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처벌 받는 거 보면 25만 원 정도 과태료를 받고 그것도 좀 시간 지나면 증거 불충분으로 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솜방망이 쳐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어떻게 대처하는지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네. 조금 황당합니다. 어떻게 드론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고 그랬더니 관계 부처에서 뭐 CCTV나 망원경을 이용한다고 답을 했고 대응 매뉴얼을 봤더니 인터폰이나 전화, 무전기를 통해서 신속히 알린다. 뭐 이 정도밖에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 규제랑 정비 단계적으로 안티 드론법을 이렇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제도와 대책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이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대책을 하기가 좀 시급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깨닫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경남에서 이 섬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조례안의 내용과 조례안 가결 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례가 추진된다는 건 경남도가 그만큼 이 섬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런 걸 또 섬 발전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반증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기 경남도에는 816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중에 75개가 무인도, 741개가 이제 유인도입니다. 전라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섬이 많고요. 우연인지 제가 이제 어제 지방보조금 심의 5번째 안건에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걸 하면서 또 기분 좋은 조례가 몇 개 같이 있었는데 지역 방송과 신문 발전 지원, 그다음에 인문학 지능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 없이 좀 통과되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스쿠버를 좋아해서 남도에 있는 섬이라는 섬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죠. 전라남도가 좋아요, 경상남도가 좋아요.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하다가 보면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풍광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쪽 다 좋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렇게 가게 하는 요인이 있겠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전라도 분들이 자기 섬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 자긍심만큼 손님들한테 되게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 않지 않은 좀 큰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요인이 관광객을 있기 때문에. 돈 써주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나 가족처럼 대하는 그걸 본인이 이 섬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이제 행동들이거든요. 그 이제 미미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조례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도지사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책무가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내용처럼 이렇게 바르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책무라는 글자 그대로 책임이 지어진 것이고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데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절차가 이제 공포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효력이 발동이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이제 하자가 없다면은 규정된 그 도지사의 책무는 당연히 이행돼야 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도청을 집행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이제 몇 가지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집행권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만은 결국은 집행은 도지사 권한이죠. 그래서 정책의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죠. 예산이 크게 투입되고 좋은 예산이 투입되면은 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나오는데 그래서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저는 여기 있다고 보고 도지사는 이제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5년마다 섬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섬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강연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 글자 그대로 섬에 대해서 총망라한 그 계획이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섬 발전 지원 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아마 그 계획을 아마 수립하고 실천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조례가 좀 우리 경남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박차를 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근데 방금 그 박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5년마다 섬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주기가 이게 과연 적절할까?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5년은 도시 관리 계획이나 전체 경남도 발전 계획 세울 때 그게 이제 보통 한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주기로. 네. 그리고 그 하부 계획인 건축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 뭐 경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일단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5년이 되냐 10년이 되냐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제 5년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네. 뭔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고 재원이나 지원 계획 등 아쉬운 부분도 이제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또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5년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창원시 근대 건조물 활용 계획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뭐 5년 후인 지금 재수립된 사이에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5곳, 6곳이 멸실돼 버렸거든요. 그 5년 사이에. 하부 조례 같은 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네. 구체적으로 저걸 보존하려면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5년이 적절하면서 또 너무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조금 그것도 일단은 해보고 또 세부 수정 내용이 또 나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섬발전자문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 설치를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꾸려진다면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성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 전체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지원센터 부분이었는데 네. 도지사는 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돼 있고 선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그러니까 단순히 섬을 관광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하는 그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기초 자료 조사 관리 철저하게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발전에 관련된 교류 협력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제 선발전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출자 또는 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본인들도 뭔가 이렇게 청사진과 이제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걸 좀 강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제가 좀 넣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조례안이 현재 열리고 있는 이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가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은? 뭐 저는 가결될 가능성도 높고 당연히 가결이 돼야 된다 봅니다. 네. 조례는 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이제 자치단체의 법인데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이 만드는 건 이제 법은 규칙이라고 하죠. 네. 근데 법률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상관없이 우리나라 이제 영토 안에 다 미치게 돼 있는데 이 조례는 특정한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실정을 잘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그 법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물론 여당과 야당이 있고 이렇지만은 여기에 내용도 방금 교수님 지적했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섬발전 계획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섬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은 이제 뭐 생태나 과학이나 이런 가치를 넘어서 어떤 관광적인 차원에서 섬의 가치를 지금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좀 역량을 모아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구분응선 지방보조금심위가 통과되면 구분응선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40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섬을 어떤 관광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의 주민들의 기본 생활 여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자기 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관광 후속이 된다는 그 개념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회를 가진 경남의 섬 발전 계획이 도민을 설레게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인 만큼 조례안 가결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CJ 헬로